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나책 264쪽입니다.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지니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한글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는요. 한글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글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 주시경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이 글을 읽어본 다음에 우리도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 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시경, 글, 이은정, 그림, 김혜리. 1876년 12월 22일 황해도 봉선에서 태어난 주시경은 과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주시경이 12살이던 무렵이었어요.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 큰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병으로 자식들을 모두 잃은 큰아버지는 조카 한 명을 데려가 아들로 키우려고 했어요. 부모님은 곰곰이 의논한 끝에 둘째 아들인 주시경을 큰 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주시경은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펐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서울 큰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서울에 온 뒤 주시경은 큰아버지 댁 근처에 사는 이회종 선생님에게 한문을 배웠어요. 18살이 된 주시경이 중국의 옛 시집인 시경을 알기 쉽게 풀이한 시전을 공부할 때의 일이에요. 내가 한 구절을 읽을 테니 따라 읊으려무나. 벌목정정 조명앵앵. 학생들은 멍하니 선생님을 따라 읊었어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주시경도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벌목정정, 나무 찍는 소리는 쩡쩡 울리고 조명앵앵, 새들은 짹짹 울음을 우네. 이리 쉬운 시도 풀이를 못하다니 공부를 게을리하였구나. 선생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주시경은 저도 모르게 힘이 빠졌어요. 저 뜻모를 말이 겨우 나무 찍는 소리와 새 울음소리였다니 왜 알아듣기 힘든 한문으로 읽고 우리말로 다시 풀이해야 할까? 처음부터 우리말로 하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 주시경은 그전에도 한문 글귀를 못 알아들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스스로를 탓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도무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동안 주시경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나무 찍는 소리 쩡쩡은 쩡이라 읽는 한자가 없어 정을 쓰고, 새 울음소리 짹짹도 짹이라 읽는 한자가 없어 새가 운다는 뜻의 한자 앵을 쓴 거야. 쩡쩡과 짹짹이라 쓰면 훨씬 알아듣기 쉽고 본디 소리에도 가까운데 말이야. 주시경은 답답한 마음에 철포덕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몇 해 전 배운 한글을 흙바닥에 끼적였어요. 10년을 넘게 배워도 아직 다 깨치지 못한 한문과 달리 한글은 며칠 만에 읽고 쓸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주시경은 점점 한글에 빠져들었어요. 1894년 19살이 된 주시경은 배제학당에 입학해 지리, 수학, 영어 등 여러 가지를 공부하며 한글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다져나갔어요. 주시경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수업이 끝나면 인쇄소에서 일하며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했지요. 집에 돌아오면 몹시 피곤했지만 주시경은 한글을 연구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두루 볼 만한 우리말 문법책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한문만을 글로 여기고 우리 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주시경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말 문법책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빌려봐야 하는 자료는 일일이 베껴서 모았지요. 1906년 주시경은 대한국어문법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이 책에는 한글과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인 문법이 실려 있었어요. 그 후로 주시경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로 널리 알려졌어요. 여기저기에서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주시경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이 무렵은 다른 나라들이 서로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지요. 주시경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글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한글을 가르쳐달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며 늘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주보떨이 오신다. 학교에 들어설 때마다 학생들이 주시경을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주시경은 늘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옆구리에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그 안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책과 여러 자료가 있었어요. 주시경은 우리 글을 연구하는 일 못지않게 우리 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보따리를 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주시경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요, 내용 파악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264쪽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주시경은요, 1876년 12월 22일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떨어져 큰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죠. 그쵸? 그래서 어디를 오게 되었어요? 네,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서울에 오게 된 주시경은요, 큰아버지 댁 근처에 사는 이회종 선생님께 한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문을 배울 때 이야기 한번 같이 볼게요. 18살 때의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옛 시집인 시경을 알기 쉽게 풀이한 시전을 공부할 때의 일이었대요. 그때 공부하던 그 구절이 뭐였냐면 벌목정정, 조명앵앵이라는 말이었어요. 학생들이 그 뜻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이 뜻이 뭐였죠? 네, 265쪽에 보면은요, 이 벌목정정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나무 찍는 소리는 쩡쩡 울리고 조명앵앵, 새들은 짹짹 울음을 우네 이런 말이었다고 하죠. 그 뜻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죠. 그때 주시경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뜻모를 말이 겨우 나무 찍는 소리와 새 울음소리였다니 왜 알아듣기 힘든 한문으로 읽고 우리말로 다시 풀이해야 할까? 처음부터 우리말로 하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 그쵸?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죠. 그쵸? 우리는 그냥 나무 찍는 소리는요, 쩡쩡 이렇게 곧바로 쓸 수가 있는데, 한문으로는요, 그러한 소리가 있다면 그걸 찾아서 비슷한 글자로 나타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을 뿐더러 그 말의 느낌이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짹짹이라는 말을 그냥 짹짹이라고 적으면 좋을 텐데, 시원할 텐데, 앵앵이라고 적어야 한다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리고 어려울까요? 그쵸? 이렇게 한문은요, 사용하기가 그렇게 쉬운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시경은 우리의 한글에 집중을 하게 되었겠죠. 주시경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기 한번 볼게요. 나무 찍는 소리 쩡쩡은 쩡이라 읽는 한자어가 없어 정을 쓴 거야. 새 울음소리 짹짹도 짹이라 읽는 한자어가 없어 새가 온다는 뜻의 한자인 앵을 쓴 거야. 쩡쩡과 짹짹이라 쓰면 훨씬 알아듣기 쉽고 본디 소리에도 가까운데 말이야. 이렇게 한문은요, 10년을 넘게 배워도 아직 다 깨우치지 못했고요. 하지만 한글은요, 며칠 만에 읽고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시경은 한글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한글에 빠져들게 된 주시경은요, 더욱더 열심히 한글을 공부하게 되지요. 19살이 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배제학당에 입학해 지리, 수학, 영어 등 여러 가지를 공부하며 한글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다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어땠어요? 수업이 끝나면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몹시 피곤했지만 한글을 연구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던 주시경이었죠. 그리고요, 주시경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말 문법책. 그때 당시에는요, 한문만 사람들이 신경을 썼기 때문이지요. 막상 우리 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주시경은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말 문법책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6년에 대한국어 문법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고요. 이때요, 이제 주시경은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쵸?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됐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주시경의 별명이 있었죠? 네, 주보따리였는데요. 왜 주보따리였죠? 네. 주시경은 늘 두루마기를 입고 옆구리에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그 보따리 안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책과 여러 자료가 있었다고 하네요. 주시경은
우리 글을 연구하는 일 못지않게 우리 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글을 소중히 여겼던 주시경의 하루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뭔가로 바쁘시죠.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요. 그쵸? 오전에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보따리 들고 다니시면서 또 다른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이곳저곳 계속 다니셨죠.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에도 이렇게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고요. 문법책도 펴내셨겠죠. 그러니까. 그쵸? 그 다음에 깊은 밤까지도 이렇게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네요. 네,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을까요? 그러면은요, 우리 268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268쪽입니다. 주시경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여기 4개의 물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멈추고요. 이 물음들 해결을 해본 다음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해결해 보았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주시경은 왜 한글에 관심을 두게 되었나요? 네, 여러분들 주시경이요. 먼저 한문을 배웠죠. 그런데 한문은요. 우리가 그 한문의 뜻을 풀이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 내용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한문은 그 뜻을 알기 위해 다시 우리말로 풀이해야 하지만 한글은 며칠 만에 읽고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글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경이 우리말 문법책을 쓴 까닭은 무엇인가요? 266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두루 볼 만한 우리말 문법책이 없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책을 쓰셨죠. 그러면 그거 한번 적어볼게요. 네,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두루 볼 만한 우리말 문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번 볼게요. 주시경에게 주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주보따리라는 별명은요. 네, 주시경 선생님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을 들고 다녔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항상 보자기에 한글 연구와 강의에 대한 자료를 싸서 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4번입니다. 주시경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한글을 가르친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여기셨죠.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여기에 밑줄 한번 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글을 가르치며 늘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 무렵은요, 다른 나라들이 서로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시기였죠.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고, 하지만 주시경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글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셨다고 하지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나라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시경은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밤낮 없이 우리 한글을 연구하고 또 한글을 가르치셨죠. 네, 그러면은요, 주시경이 살아온 삶을 연표로 나타내어 봅시다. 그랬습니다. 먼저 1876년에 태어나셨고요. 몇 년도에 배제학당에 입학했죠? 네, 여기에 보면은요. 1894년 19살이 된 주시경이 배제학당에 입학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1894년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190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한번 볼까요? 네, 1906년에 대한국어문법이라는 책을 펴내셨죠? 이 내용 적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연표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주시경에 대해 더 알아보고 한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을 말해봅시다.
네, 여러분들 주식형에 대해 수업이 끝나고 한 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독립신문 있죠. 여러분들 독립신문은요, 서재필 선생님과 함께 주식형 선생님이 우리말로 발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글 사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국어와 한글에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발간하셨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한글 연구, 이렇게 한글 연구와 강의에도 힘쓰시고 대한국어문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독립신문 발간, 한글 사전 만들기, 그 다음에 한글 연구 강의, 이런 것들 정말 우리 말과 그 다음에 한글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신 분이셨어요. 네, 그러면은요, 한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글이니까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도 맞는데, 이때 당시 주식연구 선생님은요, 이 우리말과 우리 글은요,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쵸.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말이 없다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 문자가 없다면은요, 그쵸. 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말과 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우리의 말과 글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민족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말을 쉽게 적을 수 있는 한글을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꼭 적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26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한글이 어떤 점에서 우수하다고 말할지 정리해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한글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훌륭한지 배웠죠.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도록 여기에다가 한번 글을 각자 한번 적어볼게요. 각자 한번 해보고 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한글은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만드신 문자야. 세계의 문자 가운데에서 만든 사람과 그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자라고 할 수 있지. 한글의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거든.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로도 유명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란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누구한테 한글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6번. 우수한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 표어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 한번 해볼게요. 네, 표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우리 한글을 사랑하자, 뭐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적어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각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270쪽입니다.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